정리해드리자면 너무 과하지 않은 윗볼륨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티나는 가슴이 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골의 모양과 가슴골 위쪽 부분의 모양입니다. 적절한 박리와 보형물 선택을 통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벗었을 때 가슴의 가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피부 두께입니다. 살을 너무 많이 빼시게 되면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형물의 실루엣이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한 가슴이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티가 나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가슴만 아니라면 그냥 의학사진만으로도 수술한 가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활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는 특징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형물이겠죠. 큰 보형물을 넣을수록 당연히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작은 보형물을 쓸수록 훨씬 더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슴 보형물을 선택할 때 크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모양도 자연스럽고 촉감도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가슴이 됐을 때 약간의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 큰 보형물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의 모양이 아니라 좀 더 인위적인 모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선 우리의 유선 조직은 중력의 영향과 실제로 생긴 모양 때문에 아래쪽으로 약간 늘어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게끔 표면 처리를 한 보형물에 물방울 모양을 갖고 있는 보형물을 실제로 수술을 했었는데요. 텍스처 보형물의 경우에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유방 보형물은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라운드 쉐입을 가지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라운드 쉐입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자연스러운 가슴은 위쪽이 꺼져 있고 아래쪽이 동그란데 보형물은 360도 어느 쪽 방향도 봉긋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밑가슴을 채워줘야지 아래쪽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고 자연스러운 물방울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선 조직이 거의 없어서 가슴의 컵 사이즈가 A컵이 안 된다면 늘어질 수 있는 유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이 같은 비율로 동그란 느낌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보형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윗가슴이 볼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래쪽과 위쪽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쪽에 유선 조직이 버티고 있으면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볼륨이 늘어나는 곳은 가슴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크고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윗가슴이 조금 더 볼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자연스러웠던 물방울 가슴이 동그란 반구 형태의 가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형물을 구경하실 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보형물이 놓여 있는 이 책상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의 흉곽은 편편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유선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모더레이트 플러스 보형물을 썼을 때는 이렇게 편편한 모습이 아니라 내 유선 조직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놓인 보형물 중에서는 높이가 조금 더 높은 보형물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형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상황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형물의 모양을 볼 때는 너무 낮아 보이지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봉긋한 볼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보형물의 디자인은 멘토에서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모티바에서는 데미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체형에 맞는 가슴방 사이즈에 맞는 보형물을 모더레이트 플러스 또는 데미 사이즈로 골랐을 때 가슴의 컵 사이즈는 2컵 정도가 커지고 적당한 정도의 볼륨감, 너무 과하지 않은 윗가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더레이트 플러스 또는 데미 사이즈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슴골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슴골 부분입니다.
만약에 보형물로 인해서 윗가슴에 볼륨감이 많이 차게 되면 위쪽이 볼록한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많이 볼록해지게 되면 경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른 체형을 가진 경우에는 그다지 큰 보형물을 넣지 않아도 가슴골의 위쪽 경계가 어느 정도 실루엣이 보이고 윗가슴이 볼록한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흉골의 위쪽 부분과 갈비뼈 위쪽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보형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치 큰 보형물을 사용한 것처럼 위쪽의 뼈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형물이 커버하는 영역 안에서 뼈가 돌출된 부분과 보형물이 위치할 부분을 미리 잘 계산을 해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에 보형물이 위치하되 그 슬로프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슴 수술을 계획할 때는 가슴방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릴 때 거울 앞에 서서 가슴방 사이즈를 꼭 측정하고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조금 더 큰 보형물 또는 조금 더 작은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폭도 중요하지만 높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윗가슴이 시작되는 지점을 어디로 둘지 그리고 그 시작점에 따라서 윗가슴의 볼록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티나는 가슴이 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가슴이 될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두 위치의 비대칭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유두 위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흉곽 구조와 가슴 구조에 맞춘 보형물 위치를 선정하는데요. 유두 위치가 중앙에 있고 보형물이 5대5 형태로 높이가 딱 맞게 되면 가슴 모양만 봤을 때는 아름다운 가슴이지만 몸 전체를 봤을 때는 보형물이 유두 위치 때문에 위쪽에 있거나 너무 아래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두의 위치가 평균보다 높으신 분들이 보형물을 너무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브라를 입었을 때 위쪽에 볼록한 느낌이 좀 더 빨리 시작되고 볼록한 느낌이 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를 넣더라도 가슴의 모양이 더 커 보이고 인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슴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비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이 어떻게 볼록하게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이런 가슴의 모양이 작으면서도 예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골 위쪽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가슴골 모양이 가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도 인위적인 가슴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골이 너무 가깝고 가슴 위쪽이 너무 볼록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위쪽 부분에 공간이 너무 많고 밑빠짐처럼 보형물이 아래쪽에 있을 때도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가슴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수술한 티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벗었을 때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지 아닌지 보이는 부분은 가슴의 가쪽과 아래쪽입니다. 유두의 위치와 별개로 가슴의 밑선의 길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의 배치를 많이 벗어나는 형태로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면 이중주름이 보이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위치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가슴의 가쪽 부분에 주름이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처럼 아주 단단한 보형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놓여 있을 때와 다르게 서 있을 때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슴의 아래쪽 가쪽은 조직 자체도 얇고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직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빠지게 되면 보형물 특유의 주름이 바깥으로 보이는 리플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벗은 몸에서는 가쪽 아래쪽 부분에 리플링이나 보형물의 주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티가 나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가슴이냐라고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티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보형물이 모두 유선 조직에 덮이고 바깥쪽 경계 부분이 보형물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에 의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선 조직이 작으신 분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방층을 두껍게 하는 지방 이식이나 박리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해서 예쁜 위치의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것이 수술한 티가 적게 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너무 과하지 않은 윗볼륨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티나는 가슴이 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골의 모양과 가슴골 위쪽 부분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뼈, 연부 조직, 유선 조직의 양에 맞춰서 적절한 박리와 보형물 선택을 통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벗었을 때 가슴의 가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피부 두께입니다.
살을 너무 많이 빼시게 되면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형물의 실루엣이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수술을 할 때도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면 보형물의 경계가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박리의 범위와 보형물 사이즈를 잘 결정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티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티나지 않게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